안녕하십니까. 김대원의 팩트체크입니다. 그동안 길고 지겹게 느끼셨을 지방선거가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선거는 유독 많은 아쉬움과 답답함을 남긴 선거였던 것 같습니다. 선거 결과도 결과지만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들이 유권자들의 피로감을 더욱 키웠던 선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 후보자 자질 검증 시스템의 허점들이 드러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난 10일 전남 광주통합시 의회 의원들 간담회장에서 민주당의 비례대표 추천 및 심사를 거쳐 비례대표로 선출된 박만 의원이 간담회 시작 전 한 기자와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공인으로서 입에 담기 힘든 폭언으로 논란이 됐었습니다. 비례대표는 정당의 검증과 추천을 통해 의회에 진출하는 만큼 이번 사안 역시 민주당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이 선거가 끝난 이 시점에서도 또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지방선거를 돌아보면서 목포 지역 선거와 함께 공천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김대훈의 팩트체크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목포시 기초의원 선거 결과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비교적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해왔다고 평가받던 일부 현역 의원들이 예상 밖으로 낙선을 하게 되면서 안타깝다고 하는 많은 공감의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라선거구 목원 동명 만호 유달동의 유창훈 후보와 마선거구의 연산 원산 용해동의 고경욱 후보, 그리고 4선거구의 신흥 부흥 부주동의 최지선 후보가 재선에 도전을 했지만 결국 고배를 마셨습니다. 특히 유창훈 후보는 선거가 끝나고 갑자기 찾아온 심근경색으로 119에 긴급 이송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다행히 일반 병실로 옮겨서 회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또 한 가지 특이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20대 마포을에서 국회의원을 했던 손혜원 전 의원이 이번 기초의원에 합류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국회의원과 기초의원의 역할과 그 차이를 잘 이해해서 기초의원의 역할을 잘 수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제13대 목포시 의회는 더불어민주당 15명과 비민주계 계열 7명으로 구성돼 앞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예상컨대 이번 13대 목포시 의회는 참 다사다난한 의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방송을 통해 많은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시 지난 선거 이야기로 돌아가면은요,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선거 결과도 결과지만은 민주당 공천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천 과정에서는 ARS 여론조사 설계 오류 논란과 명부 유출 의혹, 그리고 도덕성 검증 부족과 자질 검증 부족 등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목포는 다른 지역보다도 유독 이해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연이어 발생을 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여기서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요, 선거가 끝나고 나서야 방송을 통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선거 기간 중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게 되면 자칫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난 지금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시민들이 제기했던 의문들이 과연 타당했는지, 공천 과정은 적절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원희 전남도당 위원장은 어떤 역할과 책임을 가졌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대표적인 사례로 꼽자면은 당시 민주당 목포시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을 했었던 강충길 씨와 그의 아들 강성찬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강 씨는 불법 당원 모집 문제로 민주당 징계를 받게 되면서 사실상 경선 참여가 어려워졌었습니다. 그러자 강 씨는 본인 대신 아들인 강성찬을 자신이 나오려 했던 4선거구인 상동, 삼양, 오감동에 출마를 시키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으로부터 당에서 징계를 받은 아버지가 나오려고 했던 지역구로 아들은 출마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와 결국은 출마를 포기하는 듯 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인접 지역이 아니면 가능하다는 기묘한 답변을 민주당으로부터 얻게 되면서 강충길 씨는 아들을 출마시키려 했던 상동, 삼양, 오감동과 비교적 가장 먼 만호, 유달, 북항 등 총 8개 동이 속해 있는 이 선거구로 통합시의원 선거에 출마를 변경하게 되면서 아들로 이어지는 출마에 대한 강한 집념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출사표를 던진 강성찬 후보가 정치 경험이나 행정 경험이 사실상 전무한, 그러니까 전혀 준비가 됐다고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출마한 것으로 세간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지역사회에서는 선거가 무슨 세습이냐, 정치 신인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정치 자리를 물려주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출마 자체에 문제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궁금했던 점은 법적 가능성 여부가 아니라 민주당이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이러한 공천을 허용했길래 지역구를 담보로 이러한 모험을 했느냐는 부분이었습니다. 아무튼 김대훈 팩트체크에서는 이왕 통합시의원이 된 마당에 본인이 출마한 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해 보고요. 계속 지켜보겠다는 말도 꼭 전해봅니다. 네, 다음 이야기로 또 다른 사례는 정경선 후보 문제였습니다. 정경선 후보는 민주당 목포시장 경선 과정에서 특별복당 이력에 따른 감산 페널티가 적용되자 경선 경쟁력이 크게 약화됐고 결국 시장 경선에서 중도 사퇴를 하게 됩니다. 그랬던 정경선 후보는 갑자기 도의원을 했을 당시 본인의 지역구였던 5선거구 통합시의원에 출마를 하게 됩니다. 사실 정경선 후보의 시장 도전으로 무주공산이 된 제5선거구에 도전하려 했던 내심 그리고 마음을 먹고 있었던 민주당 내 경선 주자들은 꽤 있었던 것으로 공공연하게 전해졌었습니다. 그러나 전남도당 공관위에서 갑자기 정경선의 단독 출마를 의결을 해버렸습니다. 민주당 목포시 지역위원회 관계자의 말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그때 공모를 왜 안 했었을까? 공간 의견을 했었죠. 공간이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지역위원장 입장에서는 이제 거기를 재공모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었는데, 공간이 그렇게 결론을 내가지고 지금까지 욕을 처먹고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저기 아시다시피 회의 한 번 들어가고 유탐사 때문에 공간이를 제가 사직이 해가지고 그 뒤로는 도당을 안 가가지고 근데 회의 내용을 모르니까 또 공간 회의를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뭐 그런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욕만 뒤지게 몇 달간 욕만 뒤지면 그렇지. 우려는 했어요. 이게 이제 화살이 결국은 또 김원희 의원한테 갈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왔잖아요 이제. 이를 두고 지역 정가에서는 시장 경선 사태와 통합시의원 출마가 사실상 하나의 정치적 조정 과정처럼 움직인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가 됐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일부 시민들은 이를 두고 원칙에 따른 공천이 아니라 정치적 필요에 따른 공천처럼 보인다. 정치적 돌려막기 진술을 보는 것 같았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번 선거를 지켜보면서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한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공천이 이루어졌느냐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출마가 어려워지자 가족이 대신 출마했고, 누군가는 한 선거에서는 페널티를 받았지만 한 단계 내려온 또 다른 선거에서는 단독 출마로 기사 회생의 기회를 제공받는 등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민주당의 공천에 대해 수많은 지적과 논란들이 제기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시민들은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결정은 과연 누구의 판단 아래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졌던 것이었는지, 물론 모든 공천 결정이 특정 개인 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이자 목포지역 정치의 실질적인 최고 책임자였던 김원희 위원장이 이번 사안에 대해 그 책임에 대해서는 자유롭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공천은 단순히 후보를 뽑는 절차가 아닙니다. 정당이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정치의 기준이며 그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이번 목포지역 공천 과정을 지켜본 시민들 가운데는 원칙보다 인맥이 먼저 앞선 것 아니냐, 기준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인 것 아니냐라는 의문을 품은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민주당 공천이 이런 식이라면 출마를 하고자 하는 모든 후보자들은 덮어놓고 제일 윗단계라고 할 수 있는 시장 출마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그게 만약에 또 녹록지 않다면 그 아랫단계로 한 단계씩 내려서 도전하는 꼼수를 생각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선거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당선자도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할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공천 과정에서 제기된 의문들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들은 여전히 묻고 있습니다. 왜 이런 공천이 가능했는지, 왜 이런 논란들이 반복됐는지, 그리고 과연 공천의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그 질문에 가장 먼저 답해야 할 사람은 민주당 전남도당을 이끌었던 김원희 위원장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변은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답변보다는 모든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이 돼야 할 것입니다. 선거의 승패는 유권자가 결정합니다. 그러나 공천의 품격은 정당이 결정합니다. 이번 목포 공천이 시민들에게 어떤 신뢰를 남겼는지, 그리고 더 많은 의문만 남기지는 않았는지 앞으로 지역민들의 평가가 말해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대원의 팩트체크,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김대원의 팩트체크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